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5기 합격한 최우정 노무사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노무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월급제 노무사로 이제 근무하시다가 저처럼 이렇게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노무법인을 운영하는 때가 오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인사노무 관리하고 경영조직론을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경영학적인 마인드, 관리적인 마인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리걸 마인드하고 조금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잘 넘어가네요. 근데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정의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효율성을 목표로 하고, 그 내용은 대부분 직무관리, 개발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 등등등 기업 전반적인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람을 관리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시험 범위에는 경영학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어떤 발전 과정, 이론사하고요. 직무관리, 확보관리에서부터 방출관리, 이직관리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라든지, 청소년 근무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고성과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최근 이슈 관리까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원가에서는 이걸 두 문자로 확개평 보유의, 확개평 보유방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 하나의 목차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론사는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결론만 보겠습니다. 보상관리에서 가장 많은 유지관리에서 가장 많은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관리, 그 노사관계관리, 올해 이제 3번 문제가 교섭 전략과 관련된 회피 전략, 이제 포용 전략, 이런 쪽으로 유지관리 팀에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인사노무관리의 3번 문제가 불에 타이면서 유지관리 차원의 의미가 있으면서 이런 쪽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지관리 쪽이 좀 범위가 좀 넓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유지관리 쪽이 8번이나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보상관리가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개발관리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인사노무관리의 꽃이라고 하면, 꽃이라고 딱 하나만 찍어보자 라고 하면은, 사실 유지관리보다는 우리 이제 전공자들은 대부분 다 보상관리가 인사노무관리 꽃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상관리 파트는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재출제된 주요 문항을 보시면요. 최근에는 과거에 출제된 것을 한 번 더 출제를 해서 수험생들의 허를 찌르거나, 또 수험생들의 역량을 좀 더 깊숙한 어떤 지식과 역량을 좀 살펴보거나, 이런 쪽으로 테스트하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것 중에는 역량 중심주의, 직무 중심주의 인사노무 관리 방안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역량 중심주의 인사관리와 직무 중심주의 인사관리 비교하는 차원에서 서술해야 되는, 논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점짜리 1번 문항이 관리자층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훈련 기법, 이것이 이제 출제가 이제 분설형 문제로 하나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출제되었던 평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기법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재출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이슈에 관한 출제 경향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슈 관리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학습 방법을 보시면은 일단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거는 서브노트입니다. 자신만의 서브노트가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 서브노트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선호하는 이제 노트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크기에 나의 스타일로 요약을 해서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작심을 해요. 진짜 결심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손가락에 부러져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눈으로 반복해서 바라보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하고 내가 한번 손으로 써보고 내 머릿속에 들어온 이미지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의한 학습이라고 해서 아침에 노동법을 공부를 했으면 오후에는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조그맣게 목표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자, 이해하고 암기보다는 암기하고 나서 이해하기라고 제가 쓰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먼저 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암기를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막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정해진 마라톤의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지금 12월인데 내년 9월 초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뭐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정말 시간은 정말 많이 든다. 왜냐하면 다 각각 갖고 있는 역량의 크기도 있겠지만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 계획서나 이런 데 보면은, 진도별 목차 이렇게 해서 8주차 강의 진도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강사들의 연락처가 딱 써 있어요. 이메일 주소라든지 연락처가 딱 써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이해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려면 바삭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지금 암기를 하고 암기를 반복해서 암기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터득을 하거나,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나의 학습 유지하기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학과, 신방과, 미술학, 예술 쪽을 공부를 한다든지, 하여튼 사회과학 쪽을 어느 쪽이든 공부를 하셨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은 아무래도 인사노무관리나 경영조직론이나 이쪽으로 답안 작성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또 법학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노동법이라든지 행정정성법 답안 작성하는데 좀 더 유리한 점수를 확보하는데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나의 학습 유지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오전에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시간대에 배치해서 내가 그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조금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다. 그럼 좀 시간대를 좀 늘려서 오후에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GS 일기,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GS 일기를 들어갈 건데요. 이제 인사노무관리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요. 국내에 이제 존재하는 각종 이제 인사노무관리 교재, 김성국 교수님 3인 공저, 그다음에 박병규 교수님, 이제 홍익대학교 임창희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황교대 교수님,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신유근 교수님,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쓴 저서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학원 교재랑 이제 단권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요약된 것을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로 또 한 번 요약을 하는 과정 꼭 거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GS2기는 인사노무관리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해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GS2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여기 딱 앉아 계시고 여기 딱 방문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정말 당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수업의 GS2기 답안 작성 연습 강의는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출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정리를 했고 예상 문제를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제가 많은 정보량과 많은 발로 뛰는 많은 이제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 얼마 전에 합격하신 합격 수기를 읽어보니까 제 교재 중에서 GS2기 교재가 정말 탁월했다, 이렇게 합격 수기를 써주셨던 분들의 그 소감을 읽어볼 때 정말 제가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올해 조금 이제 약간의 성적이 모자라서 조금 이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연락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주시는데, 인사노무관리만큼은 점수가 좋았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이제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이 GS2기 수업인데 꼭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S3기는 모의고사예요. 6주차로 실시가 되고요.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답안 첨삭을 하는데, 실강 답안 첨삭 하죠. 임강 답안 첨삭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가혹하게 합니다. 잘 쓴 건 정말 잘 썼다고 칭찬을 하지만, 굿, 베리 굿, 그레이트, 아주 잘 칭찬하지만, 잘 못 쓴 건 제가 솔직하게 써요. 어떤 답안에는 어이구야,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쓰면 제가 정말 곤란합니다. 이렇게 쓴 첨삭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그 6주차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모의고사를 치시는 수험생분들의 답안이 발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혹하게 채점해요. 가혹하게 첨삭하고 그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